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 치료 성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회복을 거쳐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병원 암센터 연구팀이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993년에서 1995년 42.9%에 그쳤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014년에서 2018년에는 70.3%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 전립선 암은 59.2%에서 94.4%로, 위암은 43.8%에서 77%로 높아졌고, 간암의 경우 37%로 3배 이상 생존율이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5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암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뜻이라며 암의 조기 발견,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 화학요법 등의 발전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뒤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 손상으로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는 심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 6만 6천여 명의 운동 습관에 따른 심부전 발생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 새로 운동을 시작한 그룹과 운동을 유지해 나간 그룹의 심부전 위험이 5에서 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심방세동 진단 전후 갖는 운동 시간이 사망 위험을 최대 39% 줄였다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일주일에 170에서 240분, 달리기나 등산의 경우 일주일에 140에서 210분을 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더 진행돼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심부전 진단까지 받았다면 3년 안에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의료정보학과 연구팀은 지난 2008년에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분석에서 말기 심부전 환자가 암 진단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약 3.3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말기 심부전 진단 후 3년 내외로 약 6%의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며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신장 이식 환자에 비해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쪽 암의 위험도가 2배 가까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시간 근무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14,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주당 30일에서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0일에서 50시간 근무자의 우울 위험은 1.3배였습니다. 이어 50일에서 60시간 근무자는 1.5배, 60시간 초과 근무자는 1.61배까지 우울 위험이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신체 질환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립선 암은 대사증후군에 의해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따로 없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전립선 암 발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부천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성 191만 명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 등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의 개수와 상관없이 60세 이후에서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한국 남성의 전립선 암 위험은 나이와 비례해 지속적으로 커졌고 특히 60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건강한 남성도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도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강화된 방역 수칙에 동참하면서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요. 직장, 병원, 카페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다양한 시설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여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연말연시 종교시설에서 준수할 방역 수칙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종교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m 거리 두기도 준수해야 하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실내 취식 모두 금지입니다. 또 정규 종교 활동이 끝난 후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종사자나 책임자들처럼 종교시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식사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 활동은 무엇이며 또 몇 명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종교시설 주관하에 진행되는 건 모두 정규 종교 활동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당의 주일 미사, 새벽 미사, 또 절의 초하루 법회 등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최대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할 수 있고, 자, 이 기준을 지키더라도 참석자는 299명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0석 규모인 예배당은 최대 수용 인원 30% 기준을 지키면서 299명이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자를 구성하면 최대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요. 신도 외에 설교자, 또 식순 담당, 영상이나 촬영 등 기수 인력을 포함해서 필수 진행 인력 전원이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PCR 검사 음성 확인자나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의 미접종자는 참석할 수가 없다는 점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착용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포함해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을 활용해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송 출연에 해당이 돼서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 즉 유튜브 등은 방송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미접종자를 포함한다면 50명 미만, 그리고 PCR 음성자나 18세 이하 완치자, 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300명 미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 종교 행사에는 일반적인 모임 또 행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수칙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지자체 방침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안전하게 종교 생활하시면서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